암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비타민 B3가 혈중 농도가 유지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그날그날 다 배설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동안만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 예방 및 치료 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임상시험 한 것은 폐암인데, 그 폐암은 분명히 비타민 B3로 치료 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는 폐암 이외에도 다양한 암에서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광암, 간암, 췌장암, 대장암, 이런 데서는 동물 실험에서 치료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암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논문으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통한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는 광범위한 암을 포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3, 특히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최종 산물이 NAD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NR, NMN을 거쳐서 NAD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B3하고 NR, NMN 등은 NAD를 만드는 전구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 예방 및 치료하고 장수하고를 생각할 때는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NR, NMN 등이 장수 물질로 알려지게 된 것은 서투인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서투인이라는 효소는 장수 유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기능을 잘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 NR과 NMN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NAD가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전구체인 NR과 NMN은 이제 NAD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투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결국은 NAD로 전환돼서 서투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즉 노화 방지를 통해서는 이 세 가지 물질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서투인에 대해서. 근데 암을 억제하는 데는 이 물질들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서투인을 그 자체로는 억제합니다. 서투인을 억제를 해야 암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투인이라는 효소를 놓고 볼 때는 나이아신 아마이드하고 나머지 두 물질 NR과 NMN은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는 비슷한 물질이 서로 반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물질이 서로 전환돼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는 NR과 NMN에 대해서는 암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에 대해서는 NMN이 암을 억제한다고 하고, 어떤 암에서는 암 발병을 촉진한다고도 하고,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투인을 억제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공통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생각하신다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NR, NMN은 다 어느 걸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암 예방 및 치료 보조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복용하신다고 하면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형태를 복용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꼭 저녁을 추천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식후에 드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 중에는 저녁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복용하면 잠이 잘 안 온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은 비교적 드물고요. 원래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할 때 시간차를 멀리 벌려서 복용하는 게 몸에서 흡수와 활용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용했던 약물이 다 배설되고 상당 기간 동안 몸에 남아있지 않는 약물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침
저녁 식후에 이렇게 복용하면 그 시간차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아침, 점심에 나눠서 복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함량 100%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한 알에 500mg이다. 그럼 그 안에 500mg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양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있다. 이게 함량을 말하는 거고요. 순도는 거기 들어있는 그 물질이, 주요 성분 물질, 유효 성분이 순수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함량 100%는 불순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료 재료가 불순물이 5%인지 10%인지 거기에 대한 그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량 100%는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겁니다. 500mg 들어있다고 써놓고 500mg 안 들어있다면 그거는 사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500mg의 성분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순도가 얼마인지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처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물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복용하는 것이 미국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하고 나이아신이 둘 다 비타민 B3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 두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상호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호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똑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다음 물질로 전환되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복용하면 나이아신이 생성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많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고용량 하루에 2g, 3g 복용해도 나이아신으로 전환돼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나이아신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비타민 B3가 작용하는 원리하고 스테틴이 작용하는 원리가 고지혈증에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약물은 같이 복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위험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틴은 약을 복용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비타민 B3가 고지혈증 저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이 병용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충돌해가지고 과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그런 일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근거 없는 낭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가지 물질이 충돌하여 인체에 위해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즉 면역 반응하고 염증 반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침입자에 대한 면역 반응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면역 기능 강화 효과가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암 치료 보조 효과에 대해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광암에 대한 질문을 설명드리면 다른 암보다 방광암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은 약물이 암에 도달하는데 오직 혈관을 통해서만 약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광은 혈관을 통해서 나중에 배설되기 위해서 내다 버린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방광에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에 암 조직에 또다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양방향으로 전달돼서 암 조직에 비교적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 농도가 다른 조직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뭔가 체중이 빠졌던 사람은 올라가고 체중이 적었던 사람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서양의학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한쪽 방향만 보거든요. 올려주면 올려주는 것이고 내려주면 내려주는 것이지 적절하게 해주는 것은 서양의학에서는 잘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신체는 모든 균형을 스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비타민 B3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생명체 내에 원래 존재하는 균형을 잡는 능력을 되찾아주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특허를 낼 때 전 세계 특허로 출원을 했죠. 그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특허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이 특허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 특허를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이 권한을 쥐고 있죠. 그럼 남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 저한테 그 로열티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특허를 안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이 물질의 활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빨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특허는 기념으로 남기고 다른 국제 특허는 다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피부암 예방 임상시험을 해서 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암을 비타민 B3로 예방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그 예방 임상시험은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암병동에 가면 많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너무 적거든요. 특히 예방은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야 되니까 임상시험 하려면은 건강한 사람을 모집해서 장기간 관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몇천 명을 모아서 몇 년간 관찰을 해야 암 예방의 통계적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오스트레일리아 단 한 가지 암만 가능한데요. 그게 피부암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적도 아래에 백인들이 살다 보니까 자외선 노출에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피부염은 피부암으로 굉장히 높은 빈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피부염 환자를 수백 명 모집해서 여기에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준 그룹과 안 준 그룹을 나누어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투여가 피부암 발병을 약 30% 억제한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강력한 암 예방 효과가 증명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특허를 풀어주지 않고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분들 그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인류에게 귀중한 선물이 내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가지고 암 환자에게 도움될 수 있다는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이 보통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면 그 자체로 사실로 인정되지만 2편, 3편 모이게 되면 그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서 전혀 다른 그룹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할 때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암 예방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